굿소주디 굿소주디 비비디 바비디 부. 주문을 외워요 마음이 편해져요 굿소주디 얍.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소주디. 구도 잡기, 소실점 찾기, 주인공 찾기, 디테일 버리기. 복잡한 풍경을 쉽게 그리는 주문입니다. 주문을 외워볼까요? 구소주디 구소주디 비비디 바비디 부. 주문을 외워요 마음이 편해져요 구소주디 얍. 비비디 바비디 부는 신데렐라에서 요정이 호박을 마차로, 그리고 누더기 옷을 멋진 드레스로 바꾸는 마법 주문입니다.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희망과 믿음의 행복 주문을 의미하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도구와 재료를 사고, 그러는 중에도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드디어 나도 이제 내가 다녔던 멋진 곳을 그려야 하겠다며 과감히 도화지를 펴고 그동안 사뒀던 도구를 야심차게 꺼내 펼칩니다. 뭐부터 해야 하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얀 백지라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괜히 무심코 선을 그었다가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요. 좀 더 연습한 다음에 할까? 그렇습니다. 하얀 도화지가 두려운 건 새하얀 백지에 과감히 그어야 하는 첫 번째 선의 중압감과 저 멋진 장면을 무엇부터, 그리고 도화지 어디에다 그려야 하는지 도통 길을 못 잡는 두려움과, 가까스로 기준을 정했다고 쳐도 이게 이 길이로, 이 사이즈로 그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좀 고약합니다만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흔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아주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내 그림도 기꺼이 봐줄 수 있다는 용기가 우리에겐 몹시 필요하다고요. 잘 그리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두려움이니까 단순해요. 잘 못 그려도 좋다는 낙서 심리가 절대 필요하죠. 새하얀 도화지 앞에서 과감히 시작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켜고 목적지 찾아가듯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소망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지고 싶을 때 내 그림아 잘 그려져라 얍 주문을 외워보세요. 구소주디 구소주디 비비디 바비디 부. 주문을 외워요 마음이 편해져요 구소주디 얍. 아이고. 첫 번째, 구도 잡기입니다. 하얀 도화지가 두려우면 백지에 얼른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백지는 이미 백지가 아니에요. 새하얀 백지에 선이 그어지는 순간부터 점점 없었던 용기는 샘솟을 겁니다. 다양한 구도잡기가 있지만 저는 3분할법을 추천합니다. 새하얀 도화지에 과감하게 가로 3줄, 세로 3줄로 9등분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나중에 지저분할 것 같으면 연필로 그어 놓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살짝 이렇게 교차점 정도만 표기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실점을 찾으세요. 소실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소실점은 평행하게 놓인 어떤 건물이나 물체가 있다면 원근에 의해서 형태를 만드는 선들이 일정하게 하나로 모여서 없어지는 점, 이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평행하게 놓여 있지 않고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풍경에서는 사실 소실점은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건물 하나하나만을 보면 여기는 각각의 소실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체 그림의 구도로만 보면 이 그림은 소실점 없이 원근만 있다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있든 없든 소실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소주디. 세 번째, 주인공을 찾으세요. 이번 그림의 장면에서 저는 주인공을 교회와 그 아랫집으로 정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주변에 나무도 있고 뭔가 의미상으로도 마을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찾았으면 앞서 잡아놓은 구도에 4개의 교차점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 주인공을 어디에다 딱 놔둘지 정하시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정하듯 말이죠. 저는 왼쪽 아래 교차점에 주인공을 배치하고 멋지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새하얀 도화지에 좌표를 찍어놓고 거기에 교회부터 그리면 된다는 결정이 딱 생기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막연했던 백지의 두려움이 싹 하고 사라질 겁니다. 주인공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인공, 그러니까 교회의 덩어리, 즉 이 높이와 폭, 선의 길이는 다른 마을의 집들, 또 나무들, 길, 비닐하우스, 이 모든 사이즈의 기준이 될 겁니다. 주인공의 큰 비례를 잘 맞춰 놓으면 웬만해서는 다른 개체들이 엉뚱하게 막 커지고 작아지고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요. 급하지 마세요. 교회를 시작으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비례를 하나씩 맞춰가면서 마치 물감 터지듯이 그려가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죠? 안 돼요. 갑자기 산을 그리겠다고요? 구소주디, 네 번째 D, 디테일을 버리세요. 뭐 이건 이제 귀따갑죠. 덩어리, 그러니까 아웃라인부터 그려놓으세요. 집의 형태를 아웃라인부터 먼저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난 후 지붕, 문, 창문 등의 선들을 그려나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해칭으로 음영과 입체감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셔야 해요. 저는 지금 창문, 지붕, 나무, 비닐하우스 그 어떤 형태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히 똑같이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있는 제 마음은 이래요. 뭐 까짓것 대충 이렇게 생긴 거지 뭐. 라면서 퉁 쳐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멋져 보입니다. 디테일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림이 한 발자국이라도 진도가 나갈 겁니다. 자, 구소주디. 주문을 외워보세요. 생각하고 소망하는 편안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구소주디, 구소주디, 비비디 바비디 부. 구소주디, 구소주디, 비비디 바비디 부. 주문을 외워요. 마음이 편해져요. 구소주디, 얍. 특별할 것 없어서 놓치기 쉬운 일상의 기록. 고창이 좋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곳곳이 그림 같다는 것. 빈센트 반 고흐가 프랑스 아르레 있을 때의 많은 명작을 그렸다더니 고흐가 고창에 와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고창에 올 때마다 고흐가 생각나는 것은 단순히 고 때문은 아니고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까마귀가 있는 밀밭 같은 그림들을 보면 고창이 뭔가 딱 어울린다. 특히 까마귀가 있는 밀밭의 그림을 보면 낮은 구름과 밀밭 그리고 빨간 흙이 내가 늘 보던 고창의 그것들이었다. 고흐의 작품들은 일상의 순간을 기록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과 별, 광장의 카페와 테라스, 마을의 사람들, 밀밭, 아주 사적인 개인의 방. 그냥 그림의 소재가 일상이고 그 명작들은 일상의 기록이다. 고창이 한 3시간 차로 달려야 나오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나의 일상인 양 취해서 돌아다닌다.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동호해수욕장을 가는 길에 만나는 여러 마을이 비슷했고 이런 마을의 풍경은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흔히 많기도 하지만 유독 이 마을에서 길을 멈춘 건 고흐가 해뜨기 한참 전 하늘에서 샛별을 보았다며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서사의 무게는 감이 아니고 교회가 우쭐대지 않고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 보이면서 마을의 평화로움이 한순간 느껴졌기 때문이다. 교회의 위태로움이 입방아의 소재가 되어가는 지금 나는 나에게서 뭔가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른다. 특별할 것 없어서 놓치기 쉬운 흔한 시골의 마을 풍경이지만 이 기억을 잡아두고 싶었던 건 마음의 평화가 더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창에 빈센트 반 고흐와 연관된 무슨 전시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고창 군청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라도 하든가. 이거 내가 전문인데 갑자기? 아니 고창, 고흐 봐봐 이거 고가 같잖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구소주디. 그래서 이걸 내가 주문처럼 하면 맞는 거야. 잘 들어봐.
구소주디 구소주디 비비디 바비디 부. 주문을 외워요? 마음이 편해져요. 구소주디 야. 좋아.